네, 마켓 진단 순서입니다. 이제 8월에 국제금융시장은 또 어떻게 전개될지 국제금융통의 정통이신 NH농협선물의 이진우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주말 미국의 7월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요. 네. 네, 보고서를 쓰셨는데 전형적인 골드락스 지표다. 그러니까 뜨뜻미지근, 차갑지도 뜨겁지도 네. 않은, 뭐 과열되지도 그렇다고 너무 침체되지도 않은 지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와 그다음에 미국 시장, 이 연준의 통화정책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거라고 또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뭐 월말과 월초가 겹치는 지난주에 미국의 지표가 많았죠. 뭐 아주 들쭉날쭉합니다. 미국의 2분기 GDP는 느닷없이 좋았죠. 뭐 한 4% 성장 전분기 대비. 그러다 그 다음 날은 또 시카고 PMI가 또 아주 뭐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나왔던 고용지표, 지금 최이만크께서도 소개해 주신 것 같이 그야말로 골디락스 지표, 딱 연준이 좋아할 만한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미 뭐 지난 주말 재료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왜 이것이 골디락스인가 한번 보시죠. 지금 준비한 이 차트들은 글로벌 모니터 사이트에서 제가 이렇게 인용한 차트인데요. 비농업 신규 취업자, non-farm payroll이라고 해서 NFP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자, 7월 달에 20만 9천 명의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것이죠.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 시장 예상치 한 23만 명에 비해서는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시황마다 이렇게 좀 혼동스럽게 쓰는 게 미고용지표 실망했던 부분, 이 부분이죠. 그러나 또 6개월 평균치로 봐서는 24만 4천 명. 이 굉장히 이렇게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흐름입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적어도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꾸준하게 는다는 부분. 실업률은 6.2%가 나와서 6월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하나의 경제활동 참가율. 즉 이것은 이제 구직 활동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이제 일자리가 있나 싶어서 이제 노동시장을, 고용시장을 이제 녹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률이 조금 같이 올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자, 이 부분도 그러면 고용지표 실망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또 그리고 연준, 뭐 BOE, 그리고 심지어 이제 20위까지 최근 들어서 중앙은행들이 입을 맞춘 듯이 그동안의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율이나 실업률 이런 걸 갖고 통화 정책을 갖다가 논하더니만 최근 들어서는 뭐 임금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은 뭐 추후 또 이렇게 자주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 점에서 과연 이 임금이 늘고 있는가, 근로자들의 임금이 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년 동기 대비 1년 전에 비해서 1센트 증가에 그쳤다. 그리고 주간 노동 시간도 그냥 제자리 걸음을 했다. 이 얘기는 뭐 임금 상승 압력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파트타임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못하는 부분이고요. 금년 들어 통계상으로 이러네요. 한 176만 명 이상 증가했는 와중에 이 비자발적인 파트타임,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26만 명 감소에 그치고 있다. 이 말은 요즘 옐렌 의장이 자주 쓰는 유휴노동력, 뭐 마크 카니 BOE 총재가 쓰는 걸로는 유휴자원,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인데요. 시장 내에, 경제 시스템 내에 이 놀고 있는, 쉬고 있는, 제대로 가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 자원들이 많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빨리 못 올리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거 했는데, 자, 이 어렵네요. 시장 보십시오. 지금 지난주 후반에 이 S&P 500 지수가 이렇게 막 밀렸는데요. 작년 5월 버냉키 의장이 QE 축소를 시사했던 이른바 QE 테이퍼링 장 이후로 이 120에서는 늘 지켜져 왔습니다. 이게 S&P 500 기준으로 1900인데요. 자, 이번 장에서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안 좋은 그림들이 막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켜질 것인가? 또 월간으로 봤을 때는 또 이렇죠.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이때 2차 양적 완화를 시사했던 이 무렵 2010년에 이 8월 달이 잭슨홀 연설 우리 기억나시죠? 버냉키 의장이 필요하다면 추가 양적 완화를 하겠다. 자, 그게 이달 한 20일경에 또 잭슨홀 회의가 열립니다. 네. 그런 가운데에 보시다시피 이 과매수 국면에서 8월 달이 나름대로 또 변곡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미국채만 하더라도 정신없습니다. 왜 그 전날에는 이렇게 급하게 뛰었던 국채 수익률이 또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왜 이렇게 또 밀렸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굳이 뭐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단타 세력들로서는 뭐 고용지표가 그다지 좋지 않다 쪽으로 본다면은 그렇다면은 임금 지표도 그렇게 개선된 모습이 아니라면은
지금 시장에 그동안 좀 팽배해 있던 조기금리 인상 기대감이 좀 약화됐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국제시장 증시 뭐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좀 이렇게 국채 가격도 사실 높고 금리가 너무 낮고요. 주가도 좀 너무 높은 가운데에 좀 이렇게 사소한 재료에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좀 그런, 그리고 시장 간의 상호관계도 예전처럼 그 도식화된 어떤 상관관계 설명이 안 되는 좀 그런 국면입니다. 우리 시장도 뉴욕 증시 이틀 연속 빠졌지만 또 강하잖아요. 뭐 네. 이런 식의 좀 쉽게 시장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좀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은유적인 표현을 아주 잘 써놓은 글이 있군요. 보다가 보니 저도 웃었는데, 이 김중근 씨 잘 아시나요? 네네. 오늘 글 쓰신 거 보니까 재밌습니다. 수학자하고 통계학자하고 경제학자가 네. 나란히 같은 면접관 앞에 섰는데, 물론 이 원론적인 얘기는 이제 런던 정경대 팀 하포드라는 분의 책에서 인용을 한 것 같은데, 네네. 2 더하기 2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수학자는 4라고 대답했고, 2 더하기? 네, 통계학자는 4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뭐 평균 오차 얼마에 이렇게 얘기했고, 경제학자는 면접관한테 다가가서 얼마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했다는 내용인데 딱 맞는 내용입니다. 이준혁 센터장님 말씀하시는데 뉴욕 증시를 설명하기에는 수치상으로 어렵죠. 어려워요.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 시장이 원하는 답을 그냥 해주는 거죠. 구미에 네. 맞게. 네. 네.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장기 투자하십시오. 뭐 수익이 날 겁니다. 떨어질 때마다 사십시오. 뭐 이런 거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이제 쓰시는 것 같고요. 자, 이 중독성 있는 증시. 예, 자, 뭐 어떻게 뭐 봐야 되는지 명확하게 답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있는 현상을 가지고 또 풀어봐야 되겠죠. 그 말씀과 네.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면은 제가 8월 전망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이 골디락스 그게 지난 한 2, 3년 동안 우리 시장을 갖다가 편안하게 랠리를 몰고 갔던 그 배경이기도 하죠. 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지표나 실적.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갔고 통화정책을 구사하는 중앙은행들도 좀 편안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골디락스 중독의 모든 중독 현상 이후에는 또 후유증이 따르죠. 지금은 또 이제 골디락스 후유증이 나옵니다. 시장은 앞으로 너무 좋거나 너무 나쁜 지표가 나오면 좀 당황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왜 이렇게 요즘 들어서 미국 지표 같은 경우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뭐 GDP 좋았다가 시카고 PMI 나빴다가 뭐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하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시장에 자꾸 이렇게 변동성을 갖다가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그 속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뜨뜻미지근한 지표나 실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면서 가던 시장 흐름은 조금 이렇게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은 또 대박과 쪽박을 다 열렸다는 얘기죠. 네. 뭐 그냥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장이 아니고 치솟더라도 한번 크게 한번 치솟든지 조정도 좀 깊은 조정이 올 수 있는지 뭐 그런 식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아까 경제학자 말씀에 한 번 더 생각도 나는 말이 있네요. 네. 장이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말이죠. 우리 코스피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지금 도는 게 화면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해외 증시, 유럽 증시 부러지는 거나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빠진 게 비해서는 선방하는 중이죠. 이럴 때 진짜 바라기는 뭐 한경화와 같은 방송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증권 관련 사이트도 그렇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의 전문가 내지는 어피니언 리더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호들갑을 안 떨었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과거 경험적으로 조금 간다 싶을 때 네. 이거 뭐 대세 상승이네 이번에 뭐 2,300을 가네 3,000을 향해 가네 이런 호들갑을 떨면 늘 좋지 않았어요. 네. 차라리 조심스럽고 차라리 법을 얘기하다 보니까 금년 연초부터 힘 있는 기관들 큰 손들 할 것 없이 연준까지 법을 지적했습니다만 잘 그거 해오는 것처럼 이건 또 하나의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역설이죠. 잘 갈 때 잘 간다에다가 조심스럽게 그냥 속으로 즐겨야지 이걸 갖고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는 거는 차라리 시장 흐름에 좋지 않다 하는 그 부분 우리 좀 더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신중하게. 신중하게.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자, 어찌됐건 뭐 차선 이탈을 원치 않는 시장이고 뭐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 중간에 뭐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고 하지만 목적지 아직 도달을 안 했다는 느낌인데 결국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이 해외 쪽의 선진 중앙은행들이나 뭐 이런 먼저 이제 가 있는 주식시장에 또 뭐 과열 논란이 있지만 아시아 쪽이 따라와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뭐 거기에 우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동행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뭐 거품 논란은 그쪽에 있지 우리한테 지금 거품인지는 사실 퀘스천 마크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뭐 올라간 건 별로 없고 뭐 올라간 게 없다라는 표현을 자꾸 해서 그렇습니다만 실제 뭐 경제적으로 보면은 내수는 또 침체되어 있다 그러지 수출은 또 되긴 하는데 이 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기업들은 또 이렇다 그러고 뭔가 좀 이게 이렇게 톱니바퀴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런 걸 이제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환율 한 번 더 봐주시겠습니까? 뭐 그러면 환율하고 우리 국내 증시 쪽으로 마무리하죠. 그럴까요? 예. 우리 주식시장에 오래 몸담으신 분들 다 그럽니다. 지금 실적 들이다 보면 우리 시장에 발 못 담근다. 그거 뭐 다 공감하실 텐데요. 뭐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할 것 없이 우리가 그냥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우리 대표 기업들의 실적은 지난 2분기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코스피 주간 차트를 한번 지난 주말로 끝난 코스피 주간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일단 좋은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 외신에서 보다는 초이노믹스, 우리 국내 언론 같으면 최경환 노믹스의 효과일 수도 있겠는데 자 일단은 이 2060이라고 하는 전고점 돌파했죠. 지난주에 이미. 그리고 사실상 이 가는선, 이 가늘게 꺼진 우하향하는 이 선 일단 이게 돌파되고 나니까 그다음 지지선 확인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굵게 꺼지는 이 선도 이번 랠리에서 돌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 2, 3주에 걸쳐서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땡기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시장이 우리가 이 박스권 상단을 여기 전 2060에 일단 올라섰다는 측면에서는 뭐 고무적입니다. 자 일단 그리고 이번에 조금 밀리더라도 이 선은 지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기대감, 우리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고 증시 부양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에 대한 기대감과 실제 실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부딪히는 장면인데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쨌거나 최근 들어서 이 두터운 구름대를 갖다가 단숨에 그리고 짧은 조정을 거치고 이렇게 그냥 돌파했다는 부분은 최근 환율 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일단 뭐 1036원, 1037원 이 레벨이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저항 구간이다 보니까 또 지난 주말 미국 고용지표 실망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조기금리 인상 기대감 약화건 간에 달러가 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또 약세를 보인 그 여파로 또 이렇게 30원대 초반으로 밀리고 있습니다만 환율은 당분간은 뭐 30원 아래가 30원 근처에서 30원대에서 안착 확인하고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뭐 한 25원, 26원 정도가 아닌 가운데에 글쎄요. 여기서 계속해서 일단 한 차례 급하게 올라온 데 대한 롱스탑은 이루어졌습니다만 이 달러 강세에 대한 어떤 뷰, 특히 딜러들의 뷰가 변했습니다. 1050원 무너진 이후로는 오르면 팔자, 즉 고점 매도 그런 뷰가 강했던 반면에 최근에 이렇게 환율이 급하게 오르면서 또 여기가 계속 탄탄하게 받치면서 밀리면 사겠다는 즉 바이온 딥스로 뷰가 바뀌었다는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환율이 급락을 하고 있군요. 7원 40전이 툭 떨어져 버리고 많이 빠져버렸죠. 네, 급락 급등 왔다 갔다 하는군요. 그래도 시장 재미삽니다. 이렇게 안 움직일 때보다 터져도 시장이 이렇게 좀 활기차게 움직일 때. 네. 알겠습니다. 자, 마켓 진단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NH농협선물의 이진우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